맹독성 해파리가 경북 동해안에 출몰하면서 해수욕객들이 쏘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덕 앞바다에서는 상어도 발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귀농뿐만 아니라 귀여자에 대한 지원책이 다양하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지원이 거의 없는 귀여 불모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울진군이 국비까지 지원받아 건립한 호스피스 병동을 7년째 놀린 데 이어 뒤늦게 요양병원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 발생한 맹독성 해파리가 해류를 타고 남해를 거쳐 동해까지 올라왔습니다. 포항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어제와 오늘 피서객 50여 명이 해파리에 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바다시청에서 해파리에 쏘인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튜브를 타고 놀던 어린이가 대부분입니다. 따끔따끔해요. 계속 따끔따끔해요. 또 다시 던졌는데 아빠한테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빠도 몰랐어요. 피부가 벌겋게 부풀어 오르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많이 따갑거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있으시면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해파리에 쏘이는 피해가 급증하자 이곳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는 오후 한때 해수욕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해수욕장 앞바다로 나가봤습니다. 세숫대야만한 해파리가 발견됩니다. 독성이 있는 보름달 물해파리입니다. 독성이 더 강한 노무라 이끼 해파리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최근 조사한 동해안의 노무라 이끼 해파리 출현율은 69%. 거의 매일 해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형성되는 해류의 흐름이 우리나라 연안에 가깝게 그리고 더 강하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동해 해역에 좀 다량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파리가 다음 달까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 오전 5시 반쯤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앞 1km 해상에서 상어 한 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됐습니다. 상어는 길이 1.5m, 둘레 45cm 크기로 그물에 걸릴 당시에는 살아있었으나 선원들이 죽인 뒤 건져 올려 강구 수협에서 위판됐습니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에 상어 조사를 의뢰했으며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위해 상어 출몰 해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귀농 못지않게 귀여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서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유치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지원책이 사실상 전무해 귀여 불모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장성 기자입니다. 포항 특산물인 영일만 검은 돌장어를 잡고 가공해 판매까지 하는 김영훈 씨. 서울서 귀여한 지 6년째로 지금은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초기엔 무척 힘들었습니다. 귀농처럼 지자체의 지원을 기대했지만 사실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많이 하는데 5분은 10분 하는데 이 지원 체제가 아직 정통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전혀 모르는 지역에 왔는데 그거를 가르쳐줄 멘토도 없고. 김 씨를 멘토 삼아 귀여를 준비 중인 홍재범 씨는 전국의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북 동해안은 지금도 귀여 지원이 없어 용기를 내기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여기 와서 집을 하나 얻으려 그래도 다른 균형하는 데는 300만 원, 500만 원 정착금 또는 빈집 수리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잖아요. 실제 전남 신안군과 경남 거제시 등 전국 14개 지자체가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과 교육에다 정착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경북 동해안에선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북 동해안 지역의 귀여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적어 귀여의 불모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귀여 인구는 전남과 충남이 340여 명, 경남이 90여 명인데 반해 경북 동해안은 고작 9명으로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어업이 곧 관광업이자 돈이 되는 시대, 경북 동해안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자체 차원의 귀여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형산강에서 채취한 제첩에서 수은이 검출된 데 따라 포항시가 형산강 하구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포항시는 제첩이 채취된 인근의 하천수 시료를 검사한 결과 카드뮴과 비소, 수은 등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상수원 취수구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형산강 하구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하구 준설과 공단 배수로 정비, 완충 저류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까지 지원받아 건립한 호스피스 병동을 7년째 놀리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요양병원으로 슬그머니 용도를 변경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 의료원 뒤편에 자리한 상록원. 울진군이 국비와 군비 15억 원을 들여 2010년 완공한 말기암 환자 전문 치료 병원인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12병상 규모로 임종실과 가족실 등을 갖췄는데 지금껏 1층은 행정실 등으로 2층은 요양병원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열지 못한 것은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환자 20명당 1명, 간호사는 2명당 1명을 갖춰야 해 운영 즉시 연간 1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됐다는 겁니다. 의사 구인이 제일 문제였고, 그다음 간호사, 전문 간호사 구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적인 뒷받침도 상당히 우리 병원으로서는 그때는 상당히 많은 적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울진군은 호스피스 병동을 수요가 많은 요양병동으로 전환하고 대신 의료원 옆에 50억 원을 들여 6병상 규모의 호스피스 병동과 음압격리병동, 인공신장실 등을 갖춘 건강검진센터를 내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 교육까지 이수한 자원봉사자들은 말기암 환자에게는 전문 병원이 당장 급하다며 울진군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에 말기 암 환자들이 많은데 저렇게 호스피스 병동을 7년째 져놓고 운영을 한 번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08년 추진할 당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데다 재정을 감안하지 못한 허술한 계획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임 군수가 추진한 사업이라도 중도에 중단돼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불볕더위와 높은 습도로 인해 경북에서 식중독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의 한 여고에서 3학년생 18명이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이는 등 올해 들어 지금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16건, 환자는 3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건에 121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집단 급식소와 음식점에서는 주방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조리한 음식은 상온에서 방치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경북에서만 벌써 10명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에서는 지금까지 40명의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북과 전남, 강원, 광주 등에서 6명이 숨졌으며 지난해 전국에서는 79명의 환자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야외 활동이 잦은 오는 10월까지 야생 진드기 감염 예방법을 널리 홍보하고 기피제를 보급하는 등 예방 활동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포항중앙상가 상권의 월 평균 매출액이 서울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포항중앙상가의 한 달 평균 매출은 2,037만 원으로 서울의 6,795만 원은 물론 대구와 제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경북 평균인 2,405만 원보다도 적었습니다. 또 포항중앙상가의 공실률도 6.1%로 전국 평균 5.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영덕 복숭아가 처음으로 오늘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영덕농협은 안동무역을 통해 영덕에서 생산된 복숭아 10톤을 홍콩으로 수출했으며 조만간 싱가포르에도 수출할 예정입니다. 복숭아는 올해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10% 정도 증가했는데 수출을 통해 내수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어 영덕군은 앞으로 사과와 배 등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지원하는 사업에 기업들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포항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우 포스코와 풍산 등 43개 기업의 근로자 845명이 임금 피크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3개 사업장 21명의 근로자가 청년 인력 고용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한수원 근로자 100여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포항 지부가 9일째 포항 시내 전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합원 1,500여 명은 오늘 오전 포스코 포항 제철소 일대에서 휴일 보장과 청원 휴가 보장 등 근로 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포항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플랜트 건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지역 건설업체들로 구성된 포항 전문 건설 협의회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입장 차이가 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경주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를,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돼 각별한 주의와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 접종이 필요합니다. 지역 보건당국은 최근 높은 기온이 계속됨에 따라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급증했다며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살 사이 어린이는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 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가정에서 방충망을 사용하고 집 주변 웅덩이나 화분의 고인물을 없애는 방제 활동도 당부했습니다. 경주시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6급 시각장애인을 흉기로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주시 공무원인 51살 A씨는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린 뒤 예정보다 하루 늦게 돌려주고 차량에 파손도 발생해 6급 시각장애인인 업주 47살 B씨로부터 배상을 요구받자 어제 오후 3시쯤 술에 취한 채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경주시는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광역 SOC 확충과 지역전략 R&D 사업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포항 안동 간 국도 4차로 확장, 안동 신도청 간 고속도로 건설,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중앙선 복선 전철화 등 4개 사업은 도청 이전에 따른 접근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물놀이 하던 10살 김모양 등 어린이 3명이 먼 바다 쪽으로 떠밀려 나가 표류하다 순찰 중이던 해경에 발견돼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불어온 강한 바람에 의해 수영 경계선 밖 먼 바다 쪽으로 떠밀려 나가 표류했으며 다행히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말 막을 내린 제13회 포항국제불빛축제에 대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축제 기간 중 관광객 46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우 만족이 57%, 만족이 27%, 보통 12%, 불만족이 4%로 만족하다는 응답이 84%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관광객 비율은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상도가 65%로 가장 많았고 포항이 18%, 수도권 7%, 충청권 5%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